자, 이번에는요, 조경 관리론 중에 제일 마지막 챕터죠. 이용 관리 계획 살펴볼게요. 앞에서 그 전반적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또 식물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시설물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까지 왔고요. 지금 이제 이용 관리, 이 공원이나 정원은 아니겠다. 공원이나 뭐 리조트 등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시설들을 어떻게 이용하는 것을, 공원 이용하는 사람들을 관리할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죠. 자, 이용자 관리 굉장히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 공원이든지 국립공원이든지 뭐 도시공원이든지 이런 시설들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이용자 지도를 잘 해야 이용 지도를 해야 되고요. 공원 내 조례에 따라서 금지되어 있는 것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고 또 이용 지도는 공원 녹지 보전, 안전 쾌적 이용, 유효 이용 이렇게 해서요. 그게 목적이고 다음 중 이용자 관리의 이용 지도의 목적이 아닌 것을 이렇게 문제에 나오죠. 그 다음에 해당되는 행위, 녹지 보전하는 식물 채취 이런 거 금지하고요.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모험 광장이라든가 이런 데 어린이 골프 이런 시설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런 것에 관한 것이죠. 이용 지도 방법은 지도원이 상시로 거기에 이제 있어서 지도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 지도원들에 대한 경비가 계속 나가야 되잖아요, 월급이. 그 다음에 요일을 정해서 정기 지도할 수도 있고, 표지, 간판, 팜플렛으로 지도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창구, 상담 창구, 이런 거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용자가 원하는 이용 지도의 형태는 규칙이나 놀이 방법 같은 것도 가르쳐 주고, 놀이 지도 해주고, 또 원예 지식 같은 것도 가르쳐 주면 좋겠고, 정보도 주면 좋겠고, 교양 지식 같은 것도 주면 좋겠다 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여러분 어디 문화재나 어디 가면 다 안내하시는 그 문화 해설사 분이 다 계시죠. 그래서 저거는 뭐 역사적 언제든지 전화만 하면 다 해주시고 옆에 계시면 항상 설명을 해주시는 분이 상주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거 이제 이용 지도에 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행사가 있다면 행사는 왜 필요하냐면 홍보하기 위해서 필요하죠. 여기 이제 행사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우리 그 축제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또 그 여름 축제, 겨울 축제, 어, 그 지역의 토산물 같은 거 특히 이용해서 뭐 능금 축제, 뭐 산수유 축제, 뭐 벚꽃 축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겨울에 뭐 빙어 낚시 축제 뭐 이런 것들. 그런 행사 할 때는 그 왜 필요한지, 그 다음에 행사 기획할 때는 유의사항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홍보하거나 정보 제공, TV, 라디오, 드라마, 특히 한류 드라마에 나온 그런 장소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온단 말이죠. 국내 관광도 그렇지만 외국에서도 중국, 뭐 일본 사람들이 한류 그 바람을 타고 거기 관광지를 구경하러 오는 그런 홍보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다음에 의견 청취해야 되고요. 모니터하고 설문조사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뭐가 필요하냐, 뭐가 잘못됐냐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주민참가 있는데요. 이 주민참가는 예를 들어 도시공원이 있으면 이거 도시공원을 관리하는데 그 지역 주민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거는 못 맡기고 어떤 뭐 청소라든가 그 다음에 야간에 뭐 청소년 좀 위험한 행동을 하는 거 단속한다든가 또 아니면 뭐 하천에 있으면 하천에 수질 뭐 이렇게 물 떠서 뭐 조사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지역 주민한테 참가시키면 굉장히 소속감이 증대돼서 지나가다가도 저 공원 내가 관리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게 생긴다고요. 그래서 그 토의하고 해서 그 소속감 굉장히 증대돼서 그 관리비가 확 줄어요. 굉장한 효과를 얻을 수 있겠죠.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죠? 자기 주변에 옆에 있는 공원을 여기 주민들이 책임해서 관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잘못 이용하는 사람들 그냥 냅두지 않겠죠. 그다음에 홍보도 할 것이고. 그런 효과가 굉장하기 때문에 주민 참가를 잘 활용하면 관리 비용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발전 과정에서 이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면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이라고 있어요. 영국에서
계속 개발을 하니까 영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 개발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이 좀 돈 있는 사람들이 로버트 헌터경부터 시작해서 돈 있는 사람들이 그 보존해야 되는 지역의 땅을 사들여요. 그 내셔널 트러스트 소속으로다가 사요. 그래서 거기는 절대로 개발을 못하게 사서 다 묶어놔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확장이 돼서 전 세계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일본으로 치면 풍치보존회 뭐 이런 것들이 비슷한 것으로 될 수 있어요. 주민 참가하는 조건은 전문성이 규모나 전문성이 주민의 수탁 능력을 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전문적인 거, 예를 들어서 전정을 해라, 병충해 방지해라, 이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민 참가에 의해서 효과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운영상 자발적으로 참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민 참가 이해 조정 공평심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주민 활동할 때는 대부분 놀이기구 점검에서 혹시나 이용할 때 이런 거 엄마들이 되게 잘할 거 아니에요. 애들이 이제 그네 탔는데 뭐가 이렇게 느슨하더라, 뭐가 떨어질 것 같더라, 이런 거는 바로바로 이야기를 해라. 이런 거 사진 찍어서 보내라. 보내면 뭐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 그 다음에 병충해 방제, 화단식재, 어린이 놀이지도, 또 공원 관리 제한, 공원 홍보까지, 또 여기 뭐 공원 녹화 사업 시비 관수 이런 것들까지 사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주민 참가를 하면요, 연대감, 소속감, 그 다음에 친구가 생기고요, 신뢰감 생기고, 노인들도 특히 나서서 잘 하실 테니까 건강관리 좋아지시고, 봉사정신, 뭐 좋은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 제도에서 미국에는 소공원 관리 계약 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공원 애호회라고 있고요. 우리 저기 일본에서도 녹화 협정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도 조금씩 이제 소규모로 이렇게 있죠. 앞으로 좀 많이 활성화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레크레이션 시설 이용 관리 봅시다. 레크레이션 이용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요. 레크레이션은 수용 능력이 문제예요. 레크레이션 시설. 레크레이션 시설 하면 뭐 공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잖아요. 네, 수용 능력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전략이 완전 방위명 있고 폐쇄해서 회복하는 형태가 있고요. 폐쇄 후 육성 관리 요렇게 있는데, 자, 여기까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리산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 너무 환경 훼손이 심해. 그러면 아예 휴년제라고 해서 1년, 2년 정도 아예 아무도 등산을 못하도록 하고 관리를 하는 거죠. 그거는 폐쇄 후 자연 회복형 아니면 폐쇄 후 육성 관리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순환식 개방이라고 하면 여기 좀 개방했다가 여기 개방했다가 이제 같은 지리산이라도 등산 코스에 따라서 이쪽에만 했다 이쪽에만 했다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좀 순환하면서 휴식 기간을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완전 방위명은 그냥 냅두고. 그래서 이게 근데 옛날에는 해당되지만 과잉 이용 공간에는 지금에는 해당할 수 없어요. 그다음에 계속적인 개방하면서 육성 관리할 수 있어요. 개방하지만 사람들한테 계속 지도하고 계속 관리하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죠. 뭐 조금 동네 산 이런 조금 초보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자, 5개월 레크레이션 관리 체계 3가지 기본 요소, 요거 3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 3개에 따라서 특히 이용자, 자원, 그 다음에 관리 요 3개가 있는데, 이용자는 또 보면 이용자 관리 프로그램에 요 3가지가 있고요. 이용자에 대한 이해 3가지가 있어요. 다음, 요거는 다른 어떤 책에 잘 안 나오는데요. 시험 문제 잘 등장하니까 그 3개 분류를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원관리도 마찬가지예요. 자원관리 모니터링 하는 방법이 있고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런 자원들을 계속 관찰하는 거 있고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부지를 관리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옆에는 서비스 관리 이제 여기 서비스 관리도 제한인자가 있고 프로그램 있고 이렇게 별도로 관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다 합쳐서 우리 서비스랑 이용자랑 자원이랑 이렇게 있는데, 이 자원 관리에는 자원의 잠자력과 관련되는 공기물, 식물, 토양까지 있고요. 프로그램 있었죠. 다 합쳐서 지금 앞에 있었던 표 3개를 합쳐서 이거예요.
그다음 서비스 관리에도 제도가 있었고 프로그램이 있었죠. 이용자 관리에 요거 있었고 요거 있었어요. 요거 하나씩 문제에 물어보면 답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요거는 하나하나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세 개가 다 상호 연결돼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레크레이션 관리다. 자, 그 다음에 레크레이션 부지를 관리하는 것인데요. 공원 녹지를 관리할 때는 이용자 중심의 공간이기 때문에 레크레이션 요구도에 따라서 특히 식물 관리, 또 시설 관리, 이때까지 했던 거죠. 설비 관리 이런 거 하나씩 다 살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연공원 지역에서는 자원 중심형이기 때문에 자원 보존에 관심을 잘 가져야 되죠. 생태적인 손상이 없는지 또 심리적인 영향이 없는지 잘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용자에 의해서 손상관리 1단계 기초자료 부터 시작해서 영양지표 8단계 실행까지. 자, 계속 모니터링을 잘 하고 있어야 돼요. 뭐가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산쓰레기 관리는 쉽게 소각이 안 되기 때문에 다 가져오라고 하죠. 그래서 그 밑에 입구에서 모으든가 아니면 태우든가 집으로 가져가든가 하는 방법을 택해야 되죠. 자, 레크레이션 수용 능력 별표 2개인데요. 요거는 뭐 적용 계획, 뭐 설계 어디에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요. 그 레크레이션 수용 능력에 대하다라는 것은 그 시설을 얼마만큼 수용할 수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연구들인데요. 이 웨이거가 제일 처음에 3가지 요인을 이야기했어요. 이용자 태도, 토양, 관리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임스와 리플레이가 수용 능력을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요. 물리적과 생태적 수용 능력을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라페이지가 중요한데요. 이 사람이 이제 심리적, 생물적 이런 이야기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계속 발달해서 지금 여기 이제 어떤 펜폴드는 물리적, 생리적, 심리적 수용 능력을 3가지를 이야기했고요. 수디아하고는 여기 설계 수용력, 최대 수용력, 적정 수용력까지 이야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골드초크는 환경적 용량, 제도적 용량, 지각적 용량 이렇게. 그 다음에 일본 있는데 일본 문제는 별로 안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그 펜폴드의 분류가 아닌 것은 또 골드샤크의 분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그 분류 이름과 사람 이름과 어떻게 분류했는지 체계를 수용 능력에 대한 체계를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분류 과정을 이렇게 표로 다시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펜폴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과 가장 근사한데요. 요거 시험이 잘 나오고요. 페이지 잘 나오고요. 자, 레크레이션 수용 능력을 결정하는 데는 고정적 능력 결정인자가 있고 가변적 결정인자가 있어요. 고정되어 있는 것은 참여자 반응 정도, 사람의 수, 공간의 최소 면적 이런 게 있지만 가변적 결정인자는 대상지 성격, 대상지 크기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를 시험 문제에 이게 고정적인 것이냐 가변적인 것이냐. 그 다음에 수용 능력 산정 시 고려해야 될 역량 요인이 어떤 거냐. 이용자 특성이냐, 관리냐, 자원 기반이냐, 요 3개의 기반. 그 다음에 수용 능력에 대한 관리는 그 관리 목표, 또 이용자 태도, 물리적 자원, 역량, 요 3가지가 있다. 항상 여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암기만 하시면 돼요. 그 항목이 뭐냐, 제목에 따라서 항목이 뭐냐. 자, 수용 능력에 따라서 관리 기법이 있는데요. 자, 부지관리. 부지관리가 있고, 제가 표로 만드는 거는 계속 유심히 보시라고 했죠. 직접적 이용 제한이 있고 간접적 이용 제한이 있어요. 다음 중 부지관리에 대한 사항이 아닌 것은 해서 방법 땡땡땡. 다음 중 간접적 이용 제한이 아닌 것은 땡땡땡. 직접적 이용 제한이 아닌 것은 이렇게 땡땡땡. 그래서 구분해서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자, 부지관리하는 거는 뭐 관수, 시비, 뭐 식재 뭐 이런 것들이지만 직접적 이용 제한은 세금 부과, 그 다음에 순환식 시간 이용에 따라서 분류한다든가 이용자 수 제한한다든가 이건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이고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접근로, 캠핑장, 뭐 이용 그 증설, 그 다음에 탐방로 구역, 생태학적 이해도 뭐 이런 것들로 그 부지에 대한 그 인식을 다르게 해서 좀 관리하게끔 하는 것이 간접적 이용 제한에 해당되는 것이죠. 요 내용. 그 다음에 여기 휴식 연재가 눈에 띄는데
요거는 직접적 이용 제한에 해당된다. 요거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요 표로 된 것은 분류로 유형이 뭐냐, 여기 해당되는 거 뭐냐, 아니냐, 뭐냐, 그거를 다 확인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크레이션 시설 수용 능력에서요, 공원 면적 산출하는 공식하고 동시 수용력 공식 있죠. 그 다음에 너무 못 그렸다, 그죠? 동시 수용력 계산하는 공식하고 동시 체제 이용자 수하고요. 회전율 요 공식이요. 요거는 적용 계획할 때도 계속 나오는데요. 요거 동시 수용력 해서 숫자를 두고 계산도 하라고 하고요. 요거 숫자 체제 시간에 따라서 회전율 물어보는 문제도 있고요. 요거는 뭐 공식으로 계속해서 뭐 계산하는 문제도 나오고 뭐 공식을 물어보는 문제도 나오고 계속 많이 등장하는 그런 공식입니다. 공식이 나올 때는 민감하게 딱 보셔야 됩니다. 아, 이것도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우리 이제 관리론에서 네 번째 이용 관리까지 마지막까지 살펴봤어요. 자, 관리학은 조금 병충해에 대해서 좀 그 사명감을 가지고 외우시면 되고요. 특별히 굉장히 어려운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된 내용을 좀 잘 기억하시고 외우시면 꼭 합격하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